어려운 걸음 자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단히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경제 문제하고 통일 문제가 어느 정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게 되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통일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경제가 지금 낙후돼서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제목을 보게 되면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가 경제 개혁을 하고 경제가 잘 나가면 통일이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오늘 발제하시는 분들께서 통일은 통일대로, 그리고 또 경제 문제는 경제대로 이렇게 다루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일이 되면서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 바탕에 경제 문제가 제대로 이제 이렇게 배열이 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요거를 연결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각각 말씀해 주시면서 그 기본 틀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렇게 들으시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이 경제라고 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파지티브 이코노믹스 부분이 있고 이제 노머티브 이코노믹스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파지티브 쪽으로 가게 되면은 서로 합의를 하고 같이 이해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이 노머티브 쪽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각기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런 거는 좀 감안해서 들어 주시면은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시간을 될 수 있으면은 제가 저 자신도 물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냥 교통 정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로 해서 여기 모신 5분들이 좀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생각을 이렇게 같이 나누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교통 정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분씩 모두 발언을 부탁드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맨 먼저 김석진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손과 역사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왕 코리아, 저는 다른 말로 또 그레이터 코리아라고 하고 싶습니다만, 그레이터 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한국을 바로 세우고 왕 코리아를 위한 제반 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오늘은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왕 코리아를 위한 경제 비전과 원칙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제 논문은 9꼭지입니다. 저는 첫 번째 자유민주입니다. 저희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좀 부족한 듯합니다. 자유민주 사회에서는 시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시민을 위해 존재하도록 이렇게 돼야 되고, 저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이 더 많이 신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는 오늘날 인류가 번영을 누리게 된 두 핵심 축입니다. 그래서 시장경제가 더 활성화되는 생각하는데, 저희 한국에서는 최고의 자원인 사람이, 누구나 높은 자리의 사람이 시장경제에 따라서 배분되지 않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경제가 형성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과거에 특권적 내지는 독점적 정보를 부도덕하게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고 그에 따른 부정과 부패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를 극복하고 또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보되지 못해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배분의 공정이 무너진다면, 공평이 무너진다면 사회적 갈등은 심화되고 성장 동력은 잠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만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결코 정부가 답은 아닙니다. 이제는 스스로 공동체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는 자율과 자치를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그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고 하였다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공화화라고 여깁니다. 특히나 저는 저희 개인적 철학으로 공화 자유주의에 기반한 자유공화주의를 제창합니다. 경제 운영의 틀도 그간에 따라잡기 위해서 앞서가기 고의회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경제가 혁신 주도형으로 구조 개편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그렇게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혁신이 되려면은 높은 위험, 높은 보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워드가 돼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기득권의 지대가 확대되고 있는 관계로 로우 리스크, 하이 리워드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혁신의 성과가 혁신 당사자에게 돌아가야 기업과 정신과 혁신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쟁력은 좋은 경쟁에서 길러집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자리일수록 좋은 인재일수록 치열한 경쟁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올라가야 되고 큰 부가가치가 낮은 곳에서는 없는 낮은 곳은 그냥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야 되는데 위에는 기득권 시장이 되고 있고 아래는 나쁜 경쟁 시장, race to the bottom 시장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재를 위한 직무 시장이 형성되고 또 이를 위해서 노사가 공생하는 한국형 노사 관계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본 복지는 필수적입니다. 갈등과 불평등을 줄여 성장의 폭과 지속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복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만은 누수 현상이나 잘못된 모랄 해저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남북 통일되면은 독일에서 보다시피 복지 비용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복지를 생산적으로 작동하도록 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나 앞으로 로봇이 발달되기 때문에 Universal Basic Income System, 그러니까 기본 복지 제도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현재 자본주의 문제가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문제를 제대로 봐야 되는데 현대 자본주의는 금융 자본가 또는 최고 경영자 이분들은 사실은 대리인들입니다. 이 대리인들의 탐욕에 의한 대리인 자본주의가 돼갖고 자본주의 근본이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따뜻한 가슴으로 인간을 중시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인해 자본주의 내지 상생 자본주의를 모색하고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준 교수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 통일 문제와 경제 문제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뜻에서 박재환 이사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환 이사장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을 하신 그런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이런 자리를 빌어서 또 요새 이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이러는 이 과정 속에서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이 대단히 많으실 텐데 지금 우선 모두 발언으로 5분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환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돼 영광입니다. 분단이 된 후 남북한의 경제 발전 경로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얼마 전 미국 나사의 인공위성이 촬영한 한반도 야경을 보면 북한은 마치 바다처럼 보이고 평양은 북쪽의 제주도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 까닭은 남한은 비약적으로 경제를 발전시켰고 북한은 정체를 거듭했기 때문이죠. 1970년 북한을 추월한 남한 경제력은 지난해 1인당 GNI가 북한의 23배, 총 GNI는 45배에 달했습니다.
항만 하역 능력은 27배, 발전 용량은 14배에 이릅니다. 남한이 이처럼 눈부시게 발전한 원동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 둘째 국정 운영입니다. 먼저 사람 측면에서 초기 산업화에 적합한 인적 자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광복 후 재외동포의 귀환, 전후 10년 동안 900만 명에 이르는 신생아의 출생, 이북 피난민 168만 명의 가세 등 양적 팽창과 함께 뜨거운 교육률로 문맹률이 급감했고, 특히 이공계 분야의 표준 인력을 대거 배출함으로써 대량 생산에 적합한 제조업 기반을 갖췄습니다. 시적절한 국가 운영과 전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미 동맹 그 어뜸이라고 해야 되겠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채택한 건국 세력의 해안과 용단, 그리고 R&D, 수출, 허브 앤 클러스터링 등 자원 빈국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이른바 개발 독재에 따른 정치의 정책 오염 최소화 등이 고도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한반도 통일에는 엄청난 편익과 함께 비용도 따를 것입니다. 우선 남북한 통합경제의 막대한 시너지가 노동력 보강, 광물자원 활용, SOC 투자 기회, 유라시아 연계 효과 등으로 인해 창출되어 잠재 성장률이 실질 기준 연 1%포인트 이상 증가할 것입니다. 아까 문현전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드만삭스는 통일 한국 경제가 1세대 후 선진 강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SOC 투자, 북한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재교육 훈련, 양국 시스템의 표준화 등에 소요될 연착륙 비용도 상당할 것입니다. 경제력 격차, 동족 상잔의 비극, 그리고 오랜 분단 기간 등에 비추어 1991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GDP의 5%를 재정해서 추가 지출했던 독일보다 부담이 몇 배 더 클 전망입니다. 남한의 지난해 부가가치 세수가 61조 원으로 GNI의 3.7%에 그쳤으니 5%만 추가 재정해서 부담하려고 해도 부가가치 세율이 현행 10%에서 23.5% 남짓으로 인상되어 적어도 한 세대 이상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남북한 통일 비용을 남한 GNI의 4분의 3에 가까운 1조 달러, 아까 이사님께서도 1 trillion 달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로 추정했습니다. 김씨 일가 세습과 우상화에서 파생된 정치적 저항 극복도 관건입니다. Economic Intelligence Unit이 발표한 민주화 지수를 보면 북한은 167위, Heritage Foundation이 발표한 경제 자유도는 178위로 각각 조사 대상 국가 중 꼴찌였습니다. 통일 연착륙 여부는 북한 주민들의 체제 적응을 앞장서 계도할 탈북민의 남한에 대한 동화, 적응, 정착이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요컨대 통일 후 1세대까지는 출혈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재정 적자를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나중에 소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통일에 대비해 우리 경제에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생산성 향상과 국부 극대화를 위해서 인적 자원을 확충하고 그리고 경제 자유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재정 건전성을 확립해 통일에 대비한 재정 여력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통합과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자본, 사회자본, 소셜 캐피털 확충도 기여합니다.
이 세 가지 방향과 관련하여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비전 그리고 세계 경제에 대한 상호 연관 관계에 대해서 세 분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겠는데 먼저 찰스 모리슨 박사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irst of all, I'm not a Korean specialist, and I'm not an economist, and virtually everything I was going to say has already been said by the keynote speakers and preceding speakers. So I'll start in a little personal vein. As I was coming here from Incheon Airport, one of the most modern airports in the world, on 6-lane and 10-lane freeways into Seoul, I thought about the first time I came to Seoul, and that was almost 50 years ago, so before many of you were born. And there was one paved road in from Gimpo Airport, and there were many dirt roads leading from the main road off into the hills. And the average per capita income at that time was $100 a year. Maybe in today's terms, it would be 400,000 or 500,000 won a year. So the tremendous changes are ones that would have been unimaginable to me then. And so it is possible to dream, and it is important to have visions. But whatever vision we have, I think the reality of the future is going to be even more fantastic than the vision that we can dream. Now, those of us who participated yesterday heard some skeptical views about reunification. We heard that young South Koreans, young North Koreans don't even think about unification. They have developed different identities. We heard that the costs are too high. We heard that it would be very violent, perhaps. All of those things are very important things to consider. But let's think about them. What about identity? There's no one living today who lived during a period of a united, independent Korea. So it is hard to imagine. And especially if you're young, you don't think about it. But if the opportunity presents itself, if it's a different situation, then I think the responses on that question would be very different as well. Everyone on both sides of the border, and I've been on both sides of the border, is clearly a Korean, sharing many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most importantly, sharing a history, the 900 years of the last 1,000 years of which was a history of a united Korea. The norm is not a divided Korea. The norm is a united Korea. Let's think about the costs. The costs, there are lots of estimates of the costs, but it depends on the scenario of reunification. Costs may be as cheap as 500 billion, maybe as expensive as 3 trillion. We've heard all these costs. But the main point, which Hyun-Jin Kim and others have made, is that it's an investment in the future. And whatever short-term adjustment costs, short-term might be 20 years or 30 years, the overall costs or benefits will be much greater. Benefits of a peace benefit, benefits because there's the end of the psychology of having a group of people on the other side of the border that can destroy this city. But most of all, the benefits of greater efficiencies on both sides of the Korean, what's now the Korean border. And so it's not just the Korean Peninsula that will benefit. It is all the countries around, China, Japan, Russia, the United States, Southeast Asia. There'll be lots of benefits. And so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n economic sense is a
is a public good for this region and for the world. And that's why the region and the world has to share the cost of the reunification. And why I proposed 5 years ago we should have a blue ribbon commission of some sort to look into these costs and to prepare. Because the last point I want to make is that preparation is very important. If we're going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a violent reunification scenario, we've talked about how it's almost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March 1st 3-1 movement. But that movement came out of the history before that, that in the 25 years before that, Korea lost its independence because it was weak and because the countries around it had taken advantage of Korea's weakness. So we had China, we had Japan, we had Russia all intervening. The lesson of that history is that when Korea is weak, the countries around will take advantage. And it is important, therefore, for Korea to be strong and for Korea to be prepared, because having a good future is not going to be handed on a platter. It has to be worked for.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Dr. Morrison. 다음에는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우선 연변대학교의 이종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원코리아 꿈은 우리 한반도의 국민들의 꿈이 아니라 민족의 꿈입니다. 저는 한족으로서 일원으로서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로서 역시 같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통일을 원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진 것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로 우리 한반도 통일이 우리 세계 경제, 특히 동북아 경제 벨트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지난 30년 동안 있었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동북아 지역은 이미 이 세계 경제에서 GDP가 20%를 넘어섰고 또 무역 수지도 역시 20%를 넘어선 아주 활발한 그런 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의 어떤 동북아 정세, 이 한반도로 중심으로 하는 그런 동북아 복잡한 정세 때문에 사실 동북아 지역에는 아직도 어떤 제도적인 경제 협력이 어떤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 90년대 초 이 동북아 지역의 핵심으로 되어 있는 이 두만강 지역 자체가 자체의 어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어떤 지리적인 우세 때문에 UNDP로부터 인정을 받고 두만강 지역 개발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두만강 지역 개발은 18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도 초기에 UNDP가 제시했던 그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아주 완만한 그런 정체에 돌입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역시 90년대 중반에 있었던 북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두만강 지역 개발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중국 정부는 이 두만강 지역 개발에서의 다국적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파악을 하고 2009년부터 두만강 지역 개발이 일환으로 창지2란 선도구 개발을 하는 건 중국 지역 내의 개발을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로 과거에 시도를 했던 그런 다국적 협력을 양자간 협력으로 전환을 시켜서 두만강 지역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2009년도에 이미 발족을 해서 추진을 해서 그런 가운데서 북한하고의 그런 중국과 북한 간의 그런 협력 사업들을 추진을 했었는데 결국은 또 2013년
물론 그 김정일 지도자 사망하고 또 장석택 그 부장이 척결되면서 특히는 2013년도 그 3차 핵실험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시 그 침체를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좀 최근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은 중국에서는 1대1로의 그런 창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잘 수시하고 계실 겁니다만 왕서쪽으로 지금 연장을 하면서 지금 동북아 쪽으로는 그 연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 정부도 역시 동북아로 연장을 하려고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냐? 역시 이 한반도 복잡한 이 한반도 정세 때문에 이 동북아로 연장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은 2015년도에 중국에서도 이 동북아 연장을 위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그런데 바로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지금 다시 지금 침체로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것이 그만큼 지난 30년 동안 동북아 경제벨트 형성에서의 미쳤던 그런 영향과 같이 역시 세계 경제 발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림 교수님. 앤서니 김 박사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지금 또 마찬가지로 한 5분 동안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나중에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앤서니 김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Good morning. Friday 그 좋은 아침입니다. I feel overexposed up here. I don't see you well because of light, but you see me very well, I suppose. So I'll make my remarks very short and even sweet if possible. One correction, Dr. Shin, you're very kind to call me Dr. Kim. Here's a Dr. Lee, Dr. Morrison, Dr. Bott, Dr. Kim. I'm just Kim. And I'm okay with it. I'm the only one who doesn't hold doctoral degree here, but I'm cool with it. I want to say one thing. We're holding this session at FKI Plaza. What is FKI? It's a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We must say, without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probably we cannot be here. I mean, we know that FKI is going through its own internal struggle to be more relevant to today's dynamic economy, a lot of calls for reform. But let's be honest, FKI was one of the factors that made us where we are today. So I'm glad that Federation of Korean Industry is Federation of Korean Industry, not South Korean Industry or North Korean Industry, obviously. So eventually we'll get to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in a broader sense through Action for Korea United. So we have a lot of moving pieces ahead of us, and the time, it may wait for us or may be running out. 100 years ago, last November, some of you know that communism came into existence. What happened during those 10 decades? More than 100 million people died, killed. That's a stark difference between capitalism and communism. Communism kills people. Capitalism saves people's lives. Ideas matter, and I think that's why we are here today. Who knows official title of North Korea? Everybody must know. It's 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at a beautiful name, DPRK. But what they are doing is exact opposite of DPRK. Again, ideas matter. We are here today to talk about what's ahead of us. Why are you here this morning? And why are we here this morning? Because we care about the future of Korea. I care about it because I was born and raised in Korea. But more specifically, what are those futures? Well, for the sake of being at this conference, I want to say this is about
really unification and reforming the dynamic Korean economy. And the good news is that they are not mutually exclusive. Unification requires dynamic economy. Dynamic economy requires unification. So we are doing both at the same time. And I think that's why the title of this session is very interesting. Strategy for economic reform towards the realization of one Korea. It's a process towards the realization. That's unification, that's process. What is economic reform? It's not just about fixing, correcting the system. It's about upgrading our thinking, political thinking, economic thinking, and therefore practice, so that we can bring in real change and real transformation. People talk about strategic planning. South Korea needs to plan. But I think what we need is strategic thinking. Because strategic planning is all about analyzing things without timely action. Strategic thinking is about action. It's a synthesis. It's about combining, putting together ideas. So if I may, I want to propose. Today, right now, this moment is our beginning of that journey, transforming our future. That begins with you. That begins from you. We have a lot of things to talk about, obviously. This session alone cannot do that. We'll get together again, but I want to let you know, whether you want it or not, the journey has already begun. So let's make it happen.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이제 5분 모두 발언 다 해주셨는데 5분 모두 발언해 주신 데 대해서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토론 부분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우선 순서대로 김석진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5분 이내로 좀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면은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맨 끝으로 가면서는 또 질의응답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시간을 조금밖에 안 들여서 죄송한데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김석진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김석진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인해 자본주의라고 하는 부분, 또 상생 자본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면 좀 포함시켜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은 그러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양극화돼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책 혹은 개혁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것도 포함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앤서니 이야기한 대로 캐피탈리즘과 커뮤니즘에서 이야기를 들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정말 캐피탈리즘이 뭐냐 보면은 저희 나라에는 또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게 시카고 대학의 그 진갈레스 교수가 쓴 몇 년 전에 쓴 Capitalism for the People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Saving Capitalism from the Capitalist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시 장관이 쓴 Capitalism for the Many, not the Few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은 정말 캐피탈리즘이 뭔가, 뭐 아주 쉽게 하면 저는 프리 마켓이라고 합니다. 근데 프리 마켓이라는 것은 이게 마켓, 우리 아까 시장 경제, 아담 스미스 이후로 시장 경제라 그랬는데 이게 마켓 프렌들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저희 나라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이게 진갈레스 교수가 이야기처럼 마켓 프렌들리하고 비즈니스 프렌들리하고 다른 겁니다. 프리 마켓이라는 것은 no economic rent, 그게 지대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헌법도 어떤 특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권층이 형성되고 계층이 형성되고 이런 것은 사실은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정신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누구든지 기회의 균등을 갖는다는 거, 누구든지 엔트리 베리어 진입 장벽 없이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캐피탈리즘이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서구 사회에서 보다시피. 그런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유주의도 여러 가지 신자유주의를 거쳐왔습니다만은 최근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신자유주의를 빙자하여서 사실은 신자유 그런 게 아닌데 그게 존 스튜어트 미얼이나 여러 경제학자들이 그런 정신이 아닌데 신자유주의를 빙자하여서 기득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도 마찬가지 대의정치인데 주인 프린시플을 두고 그 에이전시가 자기의 사익을 취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인도 그런 거 마찬가지로 폴리티션이 또한 또 이게 그게 경영자도 우리 한때 경영자 자본주의라만 있었습니다만 경영자도 지금 현재는 금융가도 정말로 그게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힘센 경우에는 위험은 없고 엄청난 보상을 갖고 하더라는 거죠. 반면에 노동은 지금도 보면 노동과 자본에 비해서 보면은 자본은 거의 세금이 없습니다. 노동은 엄청난 세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전 세계를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노동은 못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의 그게 상생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본질이 그게 자본가가 금융가가 경영자가 과연 이게 자본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면 또 자본주의의 방해가 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번창하고 저는 한국의 평화가 세계 평화에도 중요한 그 이정표가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 함께 이 세계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제대로 우리 모두가 캐피탈리즘을 제대로 해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어떤 사상이든 어떤 주의든 어떤 체제든 우리가 모두 함께 행복하고 우리 공동체가 잘 되는 걸 바라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정신을 살려서 이게 그렇게 하려면은 제가 아까 북한도 민주공화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리퍼블릭 코리아입니다.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화주의 정신 특히나 그 살려서 우리가 이게 우리가 함께하는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은 인간을 위한 거니까 인간을 중시하는 이런 그래서 제가 휴머니테리안 캐피탈 인의 자본주의 또는 상생 자본주의를 이게 제창하면서 우리 모든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금융자본이 미국만 하더라도 금융자본이 미국 GDP 규모를 이상으로 크게 미국 GDP가 17조 달러 정도 생각하는데 그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이 금융자본이 전 세계를 돌면서 금융위기를 초래하고 나아가 경제 안정을 해치고 심지어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것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융에 대해서도 코드 오브 컨덕트 이게 금융윤리가 성립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동과 자본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자본주의를 합니다만 인간이 제공한 노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인간이 이 자본주의로서 혜택을 받고 노동과 자본이 서로 상생하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다음에는 우리 박 장관님께서 이제 전에 실무도 하셨고 그리고 근래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 생각이 굉장히 많으실 거로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전하고 지금하고 이 패러다임이 달라진 것도 좀 느끼실 테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이런 식으로 만일 고착이 된다 그러면은 그래도 괜찮겠는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걸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너무 과한 부탁을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한테는 이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굉장히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잘 분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경제가 이만큼 발전하게 된 그 동력은 그 두 가지다. 첫째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국정 운영이었다. 그런 말씀까지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가 뭐 나름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저성장 기조 그리고 이른바 격차 사회로 진입이 되고 있는 그 주된 까닭은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성공 방정식이었던 사람과 국정 운영이 너무 낡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아까 키노트 스피치에서 우리 청년들이 well educated 돼 있고 아주 뛰어나다 그런 말씀들 하셨는데 그게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의 인적 역량이 일종의 시키는 일을 잘 하고 매뉴얼이 있는 것을 지키고 기한을 준수하며 오류 없이 남이 한 대로 따라하는 정도의 이른바 표준 역량에 머물러 있어서 지금 정도의 1인당 GNI 3만 달러까지는 왔습니다만은 더 이상 이 실력으로는 10만 달러까지 올라가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적 역량을 향상시키려면 우리의 주입식 교육 시스템부터 비롯해서 각종 직장과 조직에서의 연공 서열 등에 입각한 상명하복 설레답섭의 문화와 일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 전면적인 리폼이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둘째는 국정 운영 방식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가 가파른 성장을 하는 과정에 정부가 주도했고 제한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했던 것이 주요했지만 이제는 민간 부분의 역량도 커지고 덩치가 너무 자랐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과 입김을 줄여야 한다. 뭐 얼마 전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탄핵 또 따지고 보면 정부의 영향력이 민간 부문에 곳곳에 미치는 그 토양 속에서 파생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진 경제로 거듭나려면 뭐 정부의 입김과 영향력을 줄여야 된다. 뭐 그것에는 일정 부분 뭐 아까 크로니 캐피탈리즘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런 정경유착의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 예를 들면 뭐 농민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농가 소득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든지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 정책 금융이 과도하다든지 또는 우버 택시의 진입을 극렬히 반대하는 택시 업계의 기득권이라든지 꼭 재벌 등등뿐만 아니고 사실 서민 경제에도 다양한 기득권 우리가 극복해야 될 산업화 시대의 낡은 유산들이 온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벽을 뛰어넘어야만 선진 경제 더 큰 자율과 창의가 싹트는 그런 경제로 나아갈 것이 쉽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본주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는데 그리고 자본과 노동의 소득 분배율에 관한 말씀이 계셨는데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The Future of Work 그런 그 테마 쪽에서 보시면 인류가 대체로 거의 100세까지 장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은 점점 더 많이 받아서 인적 자본은 축적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육 투자가 굉장히 길어지고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약 한 3, 40년 그리고 나서 노후에 리타이어 이후에 또 그 디엘더리로서 살아가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러면 이 라이프 사이클에서 이 설계를 해보면 어떤 정부도 매직을 가지고 이 노후를 안락하게 보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기존의 자본주의 틀을 깨야 됩니다.
그게 일종의 크라우드 베이스드 캐피탈리즘 또는 마이크로 엔터프레너 라고 부르는 기제인데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근로자로서 좀 살아가지만 점차 뭐 우리 사주처럼 투자 지분을 확대해가면서 은퇴할 무렵에는 은퇴가 가까워지면 투자자와 근로자의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나중에 은퇴한 후에는 퇴직연금 소득뿐만 아니라 투자 수익이 가세하여 노후를 살아가는 식으로 전체 패러다임이 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따라서 자본가와 근로자라는 이분법 디카토미만 가지고 이 대립구도 속에서 파악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에이징이 아주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멀리 보고 이 양자의 하이브리드 융합형 모형을 생각하면 어떻겠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현 선생님. 다음에는 찰스 모리슨 박사님께서 이 한국 통일 되면은 닥터 모리슨 한국 통일 닥터 모리슨 한국 통일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 한국의 주변 국가들하고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바람직하게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eah. Let me get to that. I think first of all I want to kind of emphasize something that Mr. Kim said, which is that reunification and even I think capitalism is a process. The capitalism that we have today is not the capitalism of 25 years ago or 50 years ago or 100 years ago. And so what has been said by the previous speakers about the importance of continuing to innovate and continuing to adapt to modern technologies, modern social situations, preparing for our future is very, very important. I think if we think about the future, we have to think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3D printing, all these things that may affect the future of jobs and our economies and integrate that. We have to think about the sustainable nature of the future economy and what sacrifices that may require as well as new technologies in order to have a sustainable economy. And I think the point was just made that the society is aging, and so we have enormous social costs. We have a difference in family structure. We have potentially different medical care costs, including mental health, because Korea, as you know, has one of the highest suicide rates in the world. So reunification is only one of many issues of the future that we have to think about and prepare for. And reunification, I think, is something that is, as I had tried to say before, something that's really beneficial to all the countries around Korea. And so that's what part of the Korean dream and Korean challenges is to convince the other countries that a unified Korea is not harmful to any of their interests. It's only a win-win for China, for Japan, for Russia as well, and obviously for the United States, to end this terrible conflict, strife, to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new efficiencies that will be achieved through the reunification can only be of help to the entire region. We do need, as was also said, continuing sources of dynamism for the future. And most of those sources may be something else, technologies and so forth. But the reunification is a political source of dynamism that will be incredibly helpful for the Northeast Asia and world economies.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Dr. Morrison.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동안에
통일 비용에 대해서 엄청나다 하는 말씀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통일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 길로 들어가게 되면 통일이 되면 무조건 잘 되는 건 절대로 아닌데 제 길로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하는 희망을 다 같이 가질 수 있게 되는 데 대해서 저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우리 국민 정서가 통일 얘기하면 하긴 해야 되겠는데 통일 비용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전부 슬슬 피했는데 이제는 통일되면 잘 되는 건 누가 몰라 이런 정도로 바뀌어졌으니까 앞으로 가면서 우리 앞길에는 통일이 온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자본주의라는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이라는 말은 이거는 우리 시장 경제를 좀 폄하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생겨난 거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공산주의로 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 속에서 자본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근데 사실은 시장 경제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장 경제에는 생산 요소가 자본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 많이 했지만 노동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한쪽으로만 해가지고 경제가 그쪽으로만 이렇게 가다가 결국 공산주의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우리 시장 경제를 좀 폄하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계속해서 연변대학에서 오신 이종림 교수님께서 한 15분 동안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조금 전에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던 시 역시 그 한반도 통일이라는 것이 이 동북아 경제벨트의 형성 과정에서의 준 영향이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것을 저는 좀 더 설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물론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두만강 지역 개발 90년대 초에 있었던 두만강 지역 개발 사실 그 동북아의 어떤 그 협력이 다국적 협력이 어떤 그런 제도 장치가 없고 무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동북아 지역 핵심 지역이 위치한 이 두만강 지역이 바로 그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그런 삼국 접경지라는 그런 지리적 위치 때문에 우세 때문에 UNDP가 그 잠재력을 그 감안하고 추진해왔던 그런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91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 약 근 18년 동안 추진돼 왔었는데 사실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많은 성과를 이룩했던 것입니다. 우선 그 봉쇄되었던 이 지역이 개방이 됐습니다.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우리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포함해서 전 그에 있는 그 핵심적인 변경적인 훈춘 지역 훈춘시를 대외에 개방 도시로 비준을 하고 개방이 되었고 또 북한으로서도 역시 개방을 했던 것입니다. 그 라선 지역을 자유묵구로 선정을 하고 대외에 개방을 했고 러시아도 역시 그 연해주에 있는 몇 개 항구를 대외로 개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UNDP가 추진했던 이 두만강 사업은 지역이 그 개방에 대해서는 아주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밖에 또 따라서 이 지역에 많은 인프라가 개선이 됐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그 인프라 그 구축 사업을 취득을 했고 물론 그 아직도 열악한 상황입니다만은 뭐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많은 그 인프라가 개선됐다는 것이 큰 그 성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제일 큰 요소 하나가 바로 이 한반도를 핵심으로 하는 그런 복잡한 그 동북아 정세가 제일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이 두만강 지역 개발 사업에서 UNDP가 맨 처음 계획을 세웠던 것이 이 지역에 그 당시 뭐 300억 불이라는 자금을 투입해서 국제적인 그런 그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제출했습니다만은 그 자금이 어디에서 옵니까? 실은 그 주변국의 성공국으로 있는 뭐 한국이나 또 그 옵션 신분으로 있었던 일본 자금을만 동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뒤로는 저는 막 미국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투입이 안 되는 그런 지역 개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18년 동안 10여 차의 정부 협상회를 가지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를 이루지 그 기존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뒤로 중국에서 2009년도에 바로 그 장지2라는 그런 지역 개발을 그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어떤 다국적 협력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직도 일기상조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먼저 중국 내에 있는 그 지역부터 개발을 해보자는 그런 목적에서 이 두만강 유역에 있는 그 중국 경내를 개합하는 그런 지역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제일 그 중요시했던 것은 물류 통로 건설입니다. 바로 그 UNDP가 추진했던 두만강 사업 개발로 형성된 그 유라시아 새로운 물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경내에는 사실 그 동쪽으로 북한이 막히고 러시아가 막히다 보니까 통로가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발점이 바로 북한의 라지낭, 러시아의 짜르보너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중국하고 북한은 그 라선 지역 개발, 공동 개발한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고 또 그 당시 김정일 지도자도 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특히 그 북한으로서는 경제 강국 건설이라는 그런 목표를 세운 그런 입장에서 아주 시급했던 거죠. 그래서 옆에서 중국에서 그 두만강 지역 개발, 그 장지2 선도구를 개발하니까 북한으로서는 아주 그 유력한 외부적인 환경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2010년도 김정일 위원장도 중국을 세 차례 방문하면서 제일 마지막에는 사실 그 창지2라는 이 지역을 돌아보면서 귀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 그 뒤에 뭐 2011년부터 라선 지역 개발이 사업이 그 중국하고 같이 뭐 착공식도 시도를 했고 2012년도에는 중국 정부와 라선 지역과 또 그 물론 단동 지역에 있는 그 위화도, 황금평도에 대한 그 어떤 공동관리, 공동투자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두 나라의 협력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김정일 위원장이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일찍이 돌아가셨다고 생각됩니다. 조금이나마 더 계셨다면 그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2012년도에 말에 이미 세상을 떴고 또 그 뒤로 2013년도에 또 핵차 3차 핵실험이 진행되면서 사실 두 나라 관계가 상당히 끌끌한 상태로 돌입되고 그 두만강 지역 개발이 아니 라선 지역에 대한 그런 공동 개발 사업은 정지가 된 그런 상태되었습니다. 그 뒤로 뭐 물론 그 2013년부터 중국 시진핑 주석은 뭐 1대1로 창이라는 그런 제안을 국제적인 그런 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현재의 지금 상당히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사실 북쪽으로는 동북아 지역으로는 지금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몽골, 러시아, 중국의 그 어떤 그 경제 벨트 형성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만은 더 동쪽으로는 지금 연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두만강 지역 개발이라는 것이 현재 중국에서 지금 그 추진하고 하고 있는 그 1대1로 창의와는 똑같은 겁니다. 그 연선의 그 경제 국가들이 그 협력을 통해서 다 같이 그 경제를 부흥한다는 그런 입지가 실은 같은 맥락을 가진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 오래전부터 추진됐던 두만강 지역 개발은 사실 중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1대1로 창의화는 똑같은 겁니다. 내용이 똑같은 또 이미 많이 그 시도를 했던 그런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아무런 진전을 못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북핵으로 인한 이 한반도의 그런 그 복잡한 정세가 아니냐. 사실 그 북쪽으로 연장을 하려면은 북한이 꼭 필요한 겁니다. 바로 그 가운데 아까도 우리 앞에서 기조 발언하신 그 분들이 뭐 한국이 이제 지금 섬나라로 변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가운데서 이 1대1로 이 창의에 있어서는 북한이 꼭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으로서는 뭐 얼마 전에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베트남에서 시진핑 주석하고의 그 정상회담에서 1대1로 창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의 그런 뜻을 보였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13일이면 또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역시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 주제로 논의가 될 거로 기대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사실 역시 돌이켜 보면은 이 한반도 이 통일이라는 것이 사실 이 주변국의 물론 저 동북아 지역의 그 경제 협력에는 얼마나 중요한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새로운 그 어떤 그 경제벨트 동북아 지역의 경제벨트 혈통 가운데서 사실 이 원코리아라는 것이 이런 꿈은 실험으로서 보다 이 지역에 더 활발한 그런 그 경제 협력 무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네 분 발제를 마치고 헤리티지 재단의 앤서니 킴 연구원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보니까는 이 원고 작성하신 걸 보니까 굉장히 스케일이 크게 이렇게 하신 것 같던데 좀 정리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ll, I'm not going to take your 15 minutes. I'll make it like 10 minutes, 30 seconds, so you can count on it. I want to go back to a few points here and there, but let's take a few steps back. Chairman Preston Moon has been talking about and promoting this idea of 홍익인간. So 홍익인간 is what? What is 홍익인간? It's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That's 홍익인간 is a governing principle and the basic idea of the birth of Republic of Korea, long time ago. So if you take a look at 홍익인간, this is all about advancing human flourishing, giving more choices and opportunities, empowering individuals. So I like to say what we need is sort of 홍익인간 version of capitalism for Korea. I think we can talk about cons and pros of 홍익인간 or capitalism, how we define it. But I think 홍익인간, that spirit and that principle is very much in line with capitalism or free market system, or simply say economic freedom. South Korea, we have political freedom and economic freedom. North Korea, they don't have. How can we amplify what we have here, the freedom, so that that freedom goes into North Korea? I think that's the process again. I think that's what we are talking about. I think that's why we're talking about this unification as a process. I want to remind you, 2017, this year is a bit of a special year. Many of you remember probably, about 20 years ago, what happened to Korea. There was financial crisis. It was a huge IMF crisis. Everybody thought that Korean economy is collapsing. But where we are today, South Korea has come back. But I want to point out that that was a very positive, constructive wake-up call for South Korean economy. And since then, a lot of deregulation, a lot of reform process here and there, opening up, banking and financial sectors. But where we are today is that South Korea hasn't finished that reform. It's a still ongoing process. It was an unfinished reform process. So that's why I think 2017,
as we're about to get into 2018, it gives us real motivation why we need reform and why we need transformation and why we need to do this in order to get to where we want to be, one Korea. Again, it's not going to be an overnight process. We cannot have one Korea by 2019. It may take 2 decades, who knows? But the key thing is we got to start the process. And we have to come together to talk about, to take real actions. And I think that's why we're here. And Korea is, quite frankly, is a can-do nation. It's a small country, but many things. Olympics, summer, now Winter Olympics will be there, iPhone and everything. So Korea has a lot more potential to demonstrate to the world. So this is a positive momentum. In fact, the history of Korea is all about crisis in a way. One crisis after another crisis. Now we are having North Korea crisis, nuclear crisis, whatever. But the best pathway to get to unification is perhaps making the South Korean economy a lot more dynamic and a lot more prosperous. If I may, just concluding thought, capitalism is not about building and making one escalator. Capitalism is about building many, many, many ladders so that everybody can take that ladders to get to higher opportunities and prosperity. It's not about building one single escalator. It's about competition. It's about making sure the system. So a lot more to do. I'm not here to lecture you. I don't know everything, but what I do know is that we are here together and we should start thinking together, working together. Thank you.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래 이 순서에는 발제하시는 분들 상호간에 질의응답도 넣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각 발제하시는 분께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시게 하기 위해서 그걸 생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한 4, 5분 정도씩,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빠졌던 부분, 그리고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 이런 부분을 제가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발제자 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충을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로어에서 질의응답 받는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는 여기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 박재원 이사장님께서 오후에 무슨 긴급한 또 일이 계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 봐서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4, 5분 정도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오후에 비행기를 타야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 때문에 오후 세션으로 예정이 됐다가 오전 세션으로 다시 계획을 앞당겼는데 제가 12시까지 하는 걸로 오해를 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말씀을 좀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추가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정부 국정 운영은 기본적으로 올해 다보스 포럼의 의제이기도 하지만 리스판시브 하기도 하고 리스판서블 하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리스판시브는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읽고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고요. 리스판시블은 그 어떤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책임성 그렇게 본다면 리스판시브가 필요 조건, 리스판시블을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뭐 올해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최근
국정 운영의 흐름이 지나치게 리스폰시브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리스폰시블 쪽에도 상당히 중점을 두어야 균형을 갖추게 되고, 특히 우리가 소망하는 통일에 대비한 개혁이나 재정 여력의 확보 등은 긴 호흡으로 멀리 내다보고 정책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에 연연할 경우 좀 정책의 날림, 부실, 땜질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파퓰리즘과 프로페셔널리즘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너무 파퓰리즘 쪽에 치중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막을 것인가? 얼마 전 저희들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할 것인지 여부를 공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방식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는 100년 대계, 적어도 한 세대 이상을 내다보고 보는 그런 안목과 또 화석 연료와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등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춰야만 옥석을 구분할 수 있을 텐데, 국민들 여론에 맡겨서 결정한다는 것은 성급하고 무모하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꽤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40여 개 국가에서 Independent Fiscal Council이라는 걸 도입을 하는 그런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구체적인 재정 프로젝트나 그런 것은 행정부가 결정하더라도 큰 틀에서 재정 수지, 재정 규모, 국가 부채 등의 그 시적인 방향은 마치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처럼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죠. 그래서 저는 재정, 에너지, 또 나아가면 교육 문제 같은 쪽은 좀 장기적인 시기에서 정권의 임기를 뛰어넘어 결정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위원회가 작동이 되어야 포퓰리즘의 발호를 견제하고 프로페셔널리즘이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남북 통일은 한민족의 수건이고 연착륙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의 동질체로서 원활하게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남쪽에서도 통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보다는 대립과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얼마 전 있었던 촛불 집회와 태극기 부대의 집회가 격돌을 계속해 온 것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국민들 마음이 한 군데로 잘 모여져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 코리아로 나가기 전에 어쩌면 원 사우스 코리아라고 해야 될까요? 좀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편가르기라고 할까요? 그런 쪽에 생기는 뺄셈, 안가품과 같은 낮은 차원의 이 사회적인 분위기, 댓글을 보면
너무나 험악한 용어로 서로 주고받고 인간의 존엄성 등은 깡그리 무시된 듯한 그런 분위기가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법은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양심과 염치, 경우를 알고 예와 덕역이 확산되어서 국민들의 마음이 따뜻하게 되는 그런 캠페인이랄까요? 정치권이 앞장서야 되겠지만 생산 현장에서 노사 갈등을 비롯해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 따돌림을 비롯해서 너무나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걸 순화하는 그런 국민적인 노력, 그걸 제가 학술 용어로는 사회 자본의 확충과 축적이라고는 했습니다만 그게 절대 선행되어야 하고 그 맥락에서 용감하게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온 우리 탈북 동포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분들이 남북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주민들을 계도하고 앞장서서 이끌어야 될 그 천병들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연착륙을 하느냐 하는 것이 원 코리아의 성공의 시금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각적인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뜻깊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그냥 본래 순서대로 김석진 교수님께서 그동안에 말씀하시면서 빠진 부분, 그리고 요건 꼭 말씀을 더 확실하게 드려야 되겠다는 강조하시고 싶은 부분, 이런 부분 있으시면 한 4, 5분 정도로 요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회를 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게 우리가 좀 이제는 좀 졸려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좀 이게 좀 포용적이 된 생각하는데, 제가 이게 중국하고 우리 역사를 비교 보면은 중국의 한족이 처음에 출발할 때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대부분의 역사가 보면은 사실은 이민족들이 지배했습니다. 그 진시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순화당을 세운 사람들은 선비족이고, 그 최근에도 뭐 이게 몽고족이나 또 뭐 그게 청나라는 여진족 뒤 자기들 만주족으로 바꿨습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우리하고 사촌간에 걸리는 그런 민족들이 대륙을 지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끊임없이 그 한족을 갖고 있는 자기 문화적 힘도 있겠습니다만은 끊임없이 확대를 해왔습니다. 확대를 해오고, 그 다음에 지금도 보면은 그 국경 분쟁이 많은데 그 조그만 땅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는 계속 분열과 축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치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는 정말 이러다가는 우리가 이게 뭐 이미 북방 그쪽도 이렇습니다만은 심지어 또 이게 남북도 일도 하고 또 남한에서도 또 뭐 경상도 전라도 이야기하고 있고, 정말 이렇게 분열 축소되면은 나중에 또 쪼개지고 어디까지 쪼개지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왜 합니까? 전쟁은 땅 따먹기입니다. 그런데 남북 통일은, 이거는 정말 평화적 통일은 정말 넘은 민족, 넘은 땅도 뺏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동질성을 올때까지 같은 민족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방치한다는 것은, 또 분열된 나라를 물려준다는 것은 정말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이제 통 크게 해갖고, 아까 우리 다이아스포라즘 해외 동포든 뭐든 폭넓게 포용하고 우리 조금 국수적인 사고를 벗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게 우리가 유니피케이션이 더 잘 될까 생각하고요. 우리 건배사 중에 할 때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럼 경상도 말로 우리가 다리가 이렇게 합니다. 정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니
우리 다르죠.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게 탈북 청년들이 만든 뮤지컬을 받들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얼마나 고통받는 줄 아십니까? 말부터 다르면은 벌써 경계하고 의심하고 안 나갔습니다. 북한만 쓰면은. 그래서 왜 전라도 말씀, 경상도 말씀은 관계없는데 북한만 쓰면은 이렇게 내가 불편한 얘기예요. 우리 사회는 다른 것을 잘 용납을 안 합니다. 사실은 자유주의라는 것은 다름을 인정하는 거고 공화주의도 마찬가지고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어려운 이야기가 공자가 말씀하시는 화의부동, 다르지만은 화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게 옛날에 다 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졸렬하지 않고 이게 포용하고 다름을 인정해주는 사회가 되어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뭐 이론도 많습니다만은 방금 이야기해서 그러는데 관중이 나라가 망하는 어떤 나라 망하면 예의 염치가 없는 나라는 망한다 그랬습니다. 예와 의와 염과 치가 없는 나라는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 남한이 경제적으로는 좀 부유해지신 모습입니다만은 정말 예가 더 갖춰지고 있는지, 트러스트가 더 의리가 신의가 있는지, 그다음에 염이 그게 있는지, 부끄러움이 있는지, 점점 사회가 부끄러움이 없는 사회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단순히 이 경제라는 것도 이런 기본 예의 염치가 갖춰지지 않으면 어떤 그 경제가 지속 가능하고 확장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야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back to the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각 곳곳에 있는 베이식을 바로 세우고 그 베이식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도 통일을 이루고 또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스피리추얼한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Dr. Morrison, you could have 4 or 5 minutes additionally. Okay, please. I would just say a note about the Tumen River project because Dr. Lee brought it up, and my institution was quite actively involved with Khalid Malik and the UNDP. And the reason it failed was it basically was a political project. It was not an economic project. It did not make economic sense. And I think it had justification at the time because we were trying to open a door. But unfortunately, it did not succeed. And I think our patience with that kind of project has run out. We should not be catering to North Korea's political desires. If there's any kind of activity that we can do with North Korea as part of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it has to make economic sense as well. And so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operate on our principles and force them to adjust to what we are doing because we're the rest of the world. They are isolated.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계속해서 이정림 교수님하고 앤서니 킴 연구원님 말씀을 할 텐데 지금 좀 전에 무슨 화두가 대두가 됐었냐면은 동서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무슨 남북 문제 통일까지 얘기를 하느냐 하는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역발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북 통일이 되면은 동서 문제는 그 안에서 녹아내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이정림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한반도 통일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 동북아 지역 경제 협력에서의 영향으로서 예를 들면서 설명합니다만 그 이유가 제일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도만강 지역 개발이란 자체가 사실 동북아 경제 협력 하나의 그 무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두만강 지역 개발에 있어서의 제일 크게 기대를 했던 것이 바로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바로 우리 그 존족들이 집결되어 있는 자치주가 바로 이 두만강 그 지역 개발이 그 황금 삼각주의 그런 핵심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역 개발이라는 지역이 한 일원으로서 그 지역의 개발을 기대를 하면서
참 그런 기회가 되는구나 하고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지난 그 18년 동안이 기대를 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고 또 그 창지2 선도구 중국에서 정부가 시도한 창지2 선도구 개발에서 역시 연변은 그 대외 개방이 그 전초 지역이다. 또 뭐 훈춘시 같은 경우는 뭐 창구다 하고 해서 지역 구도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역시 또 우리 지역의 개발에 상당히 또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말씀드렸던 뭐 1대1로도 역시 또 동북아로 연장을 하면서 역시 우리 그 연변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거점으로 되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됐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이 이루어지겠냐 하는 것을 좀 연구하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정민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시간을 제가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시간 여유가 조금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 헤리티지 재단의 앤서니 킴 연구원님께서는 뭐 한 2, 3분 더 쓰셔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Again, we cannot find a silver bullet solution through this session, but what we do know is that we are willing to work together. And I think, again, this is a process. This is a process that will unfold as we move forward. But this multi-dimensional process, business, civil society, policymakers, this is all about multiplying and adding. It's not about subtracting and dividing. Perhaps we may have that kind of situations as we go, but we really have to multiply and add in order to really make this process really constructive and forward-looking. So I just want to submit that as my last thoughts. And once again, thank you for your precious time this morning. 예, 감사합니다. 발제해 주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이제 발제는 모두 마치는 거로 하고 지금 시간이 되는 대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최 측에서 12시 40분까지는 괜찮다고 이렇게 하셨다가 10분을 줄여주시는 바람에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한 20분 동안 20여 분 동안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질문을 하시면서 질문 자체를 좀 짧게 한 1분 이내로 해주시고 어느 분한테 질문하시는가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분께서 이제 응답을 해주시는 이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질문도 좋습니다. 여기는 우리 편하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누구 눈치 보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냥 평상시에 생각하셨던 거 그런 부분을 그대로 발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여기 마이크를 좀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외교협회 정태익 대사입니다. 통일은 이런 과정, 프로세스라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내부의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북한 내부의 변화 요소로 제일 우리가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은 북한의 시장화가 지금 배급 제도가 뭐 몰락을 했다고 그럴까 쇠퇴해가지고 시장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한의 시장화에 대해서 여기 패널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독재 체제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저항하는 그 시민 사회가 육성이 돼야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 사회가 어떻게 하면 독재 체제에 저항하기 위해서 형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걸 포함해서 북한 사회 내부 변화를 위한 전략이 어떠한 것인지 이 패널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우리 김석진 교수님께서 Let's take other questions. 퀘스천 더 받으시고,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예, 마이크를 좀 갖다 드리면 좋겠는데. 예. Thank you. I think it was a very useful and fruitful session where we discussed and think that this unification is a process. I can go beyond that one. It's a movement. Unless it becomes movement, it is difficult to realize. We are talking about strategies for economic reform and economic forum. Most important thing what happens with intellectual discussion is that we discuss the things, but we don't go for calendar of activities or action. What action this panel suggests? Any movement or process you are thinking, there should be a leader. Who will take the lead now from today onward? How you want to develop some foundation or some trust fund which can support the activities which you want to decide. And I think you are talking about since morning Nelson Mandela, Mahatma Gandhi. If you follow those model or Martin Luther King, there was a leader and there was a process of movement with some activities. We want to annex or we want to expand the way we are saying that peacefully, you want to expand and take North Korea with us. Do the North Korea wants that? Do the people want? Have we done any opinion poll or survey? Or I was hearing that even South Korea is also not sure it is divided. What the people of South Korea think about unification? Have you done any survey, any intellectual study or something like that one, especially South Korea? And then what North Korea people want? Do they want to come with you? So all these things are the open question for intellectuals, and they should answer some of the them to develop some strategy and to make a structural movement. If you want a process, there should be a process means there should be some leader like Gandhi or Mandela. There should be a forum, there should be a think tank or maybe some institution who can guide you to process with I heard yesterday that there will be some social media, some movies, some song, very good, that is okay. But it's not enough. For any movement in the world, that is one part of that one. I think there's more to do how to mobilize the mass. Unless we mobilize the mass, I don't think that it is going to realize so soon in our lifetime.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선 두 분 질문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 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조금 경제가 이렇게 바뀌고 난 뒤 시간이 걸린다 생각합니다. 예컨대 중국이 등소평이가 그 한 게 1978년 12월인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막상 시장 경제 하더라도 굉장히 제도적 여러 가지 그 장애물 때문에 시간이 걸려갖고 제가 보기엔 중국이 한 90년대, 80년대 말 때부터 급격하게 경제가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 북한도 시장 경제를 했는데 지금은 장마당이 600개 이상 상당히 많이 돼갖고 상당히 장마당 경제로 많이 전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아마 작년에도 성장률이 4%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는 우리의 산업화 민주화 세력들이 뭐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 씨가 가장 민주화의 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독재를 하기 가장 쉬운 나라는 못 사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는 전부 다 독재되거든요. 근데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은 뭔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민주화에 대한 욕망이 생기고 그게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일단은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게 하는 것이 내부 변화의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아주 농담삼아 이야기해서
통일부가 오히려 통일을 방해하는 거 아닌가 농담했는데 왠가 무슨 말을 뜻하는가 하면 이게 독점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은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결국 북한이 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은 교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different world, 다른 우리 이런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걸 알고 이렇게 또 그리고 이제 그런 아까 경제적 좀 여유가 생기고 생각의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내부에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게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여러 형태의 문화적 교류든 뭐 학문적 교류든 정말 다양한 교류가 있도록 좀 됐으면 이렇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러면 질문 또 하나 더 받고 저게 이제 손을 드셨는데 질문해 주시고 전에 질문하신 분 그 내용하고 같이 섞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일은 우리가 통일로 목표를 두고 굉장히 좋은 그 열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이종림 교수한테 제가 질문을 죄송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종림 교수께서는 그 환경도 그 낮은 그 개발 그것이 막 못돼서 상당히 막 한이 좀 있는 걸로 좀 이렇게 제가 좀 느껴집니다. 근데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그 주요 문제가 이 동북아 문제, 그 다음에 미국에다가 그 뭐 이렇게 책임을 돌렸는데 그것은 그 미국의 그 뭐 이런 힘이 문제가 아니고 내재적인 북한 내부의 그 독재 정치 70년, 그 다음에 NPT 탈퇴, 북핵 개발 이게 가장 핵심적인 그 낮은 발전에 대한 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화될 생각은 좀 없으신지. 두 번째 우리 김석진 교수님에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우리 여기에 관심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과연 우리가 통일 그러는데 어떤 큰 내재적인 가치를 둔 통일이 우리에게 과연 미래에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통일이냐? 뭐 연방제 통일이냐? 아니면 공산 적화 통일이냐? 아니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경제 통일이냐? 그런 좀 솔직한 말씀을 해야 진짜 그 통일의 목표가 올바르면 여기 모든 우리 국민 백성들이 정상적으로 한 마음으로 묵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좋으신 질문 감사합니다. 세 분 중에서 지금까지 나온 질문 가운데 더 보충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국민안전운동 명예총재 전정환입니다. 예, 이제 조금 전에 질문에 저도 뭐 동감을 드립니다. 사실 근본 문제는 북한 문제라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근본 원인이었지 않나 저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 그 라진이 뭐 개발이 안 돼서 원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원한이 아니고요. 좀 아쉬움입니다. 예, 좀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은 왜서 미국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뭐 모든 걸 미국의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사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한 지역 개발이라면은 하려면 자금이 굉장히 이 근본적인 문제였는데 그 당시를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그 좀 그 아주 미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성원국을 따지고 보면은 그 일본은 여전히 줄곧 옵션 신분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성원국이 아닙니다. 그 근본적으로 왜서 그러냐? 역시 그 자금 조달을 한날 막기 위한 그런 수단이 그 방법이 아니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로는 역시 UNDP가 뭐 돈 가진 것도 아니죠.
UNDP는 하나의 국제기구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추진자 뿐이지 투자자가 못 됩니다. 근데 이 투자는 역시 한국이나 일본 자금이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당시에 북핵 문제라는 것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줄곧 해왔던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역시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Dr. Morrison. I want to, how do we conceive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how do we conceive the political system in North Korea? And they say it's a Marxist system. But it's not really a Marxist system. It's a hereditary monarchy. And for that reason, I think it's very hard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to make really significant reforms. They have been forced to make some reforms. So we see the black market economy growing. But it's a tiny elite in Pyongyang that is trying to capture the resources of the country for themselves and not for the country as a whole. And so I'm afraid to say that if we are thinking that they can reform like China reformed, that's impossible because, as somebody here said, once they become rich, then they'll demand more freedom. The leadership is not stupid, so they know that. So why would they want to have very significant reform? I think that's the trap that North Korea is in. So it's very hard for us to expand the boundaries of civil society. The best we can do is to continue the kind of low-level contacts, exchanges that we already have, and hope over time that that will lead to something. Especially, I think we should concentrate on the young people and try as much as possible to promote youth exchanges with the North, regardless of the nuclear weapon system. I think the more we can provoke to undermine that system through these kinds of exchanges, the sooner we'll have reunification and the sooner we'll have an end to the nuclear weapons problem.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시 질문을 또 받는 것보다는 세 분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앤서니 김 연구원님께서 조금 보태주실 부분이 있으시면은 I want to echo 부탁드리겠습니다. Dr. Morrison's point. I think there's a limit that how we can really inject a momentum for North Korea's reform process. I mean, it's pretty clear to us that it's not a Marxism country. It's not even communism. It's a family business with a component of the cult religion. It's very a different society. It's a hermit kingdom. Their operation is very much different from any norm. So it's very hard for us to do any real injection of positive economic reform. I think all we can do is, unfortunately, probably marginal action at micro level. But that doesn't mean that there's no hope. Again, there are, I think, many moving pieces in front of us. We do not have all the data points. To me, this is just me talking, not as an analyst or a member of the Heritage Foundation. I do not believe there is going to be a war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at's given. Whatever you see nowadays, it's basically tough get-to-know process between Kim Jong-un an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here it goes, we'll see, but this is basically, to me, it's very tough, complicated chess game. And second, what I'm most worried about is, do we have any plan or strategy in South Korea? I mean, many thinking, many strategies are called for, but I'm not sure if we have any one presentable, concrete plan at this point. It's one thing that we become passionate about unification, process, movement, whatever you call it, but I think that really policymakers, not only here in Seoul, but whoever follows North Korea issue and Korea issue, they really think through the options they can deploy
I'm not sure if we have that. I mean, for now, I think we're all consumed by day-to-day operation. And I think that's why this kind of conference, again, talking about vision and ultimate destination, I think it's important. Again, it's impossible for us to come up with any solution today. That's given. But all we can do is recognizing the current problem and how can we go from point A to point B. I think that's the most practical thing we can do. And I think that's why you are spending, again, your precious Friday morning with us, talking about this very important issue. I personally think that, or I was hoping, given Kim Jong-un's background, he's a bit of unique. He's a young generation, youngest generation of this family business. He happened to study abroad. He went to high school in Switzerland. So he knows globalization. He tasted the flavor of globalization while he was in Switzerland and all. But I guess what he's doing nowadays is making sure this is a Kim Jong-un's North Korea. This is not his father's North Korea. This is not his grandfather's North Korea. I think what he's doing is, this is my North Korea, that kind of mentality. How can we change that thinking process? Again, it's almost impossible. But I think that we have to credit North Korea's foreign policy team in a way. This is really a very complicated chess game. As we monitor them, they read every newspaper, whatever articles possibly available. So they're doing their homework. My point is that this is not the right time for them to really pursue any meaningful economic reform, but I happen to believe they may be thinking about some kind of roadmap. It could be China model, it could be Vietnamese model, who knows? But I think they are thinking about a possible sort of roadmap. But again, it's not going to be whole-scale process. It's going to be very much managed, controlled at micro level. But I think the time is not here. For now, again, what they are doing is basically, trying to figure out what's happening in the United States, and kind of uncertainty dominates the whole scene. So that's reality. But again, I'm not suggesting we should be pessimistic about what we can do. I guess we still try to think about what possibly we can do in terms of multiplying, adding, and resolving this crisis. I think, again, South Korea is a can-do nation. Nobody expects South Korea to solve this problem by next week. So there's a hope, but the question is, how can we make that hope more realistic and practical?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실 이 자리에서 좋은 발제를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명확한 해답까지 다 나오면은 참 좋겠습니다만은 이 발제를 해주신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그 해답은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찾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한 거는 통일 문제하고 우리 경제 문제 두 가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제일 큰 두 가지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됐는데, 그런데 그걸 어떤 한두 문장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그 틀은 가져야 되겠다는 뜻에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과연 그럼 통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통일이 되겠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독일을 보게 되면은 독일이 잘못한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크게 잘한 거 하나는 서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의 민심을 사왔다는 거. 오랜 시간을 거쳐서 우리도 결국은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민심이 우리 쪽으로 올 때, 그때 이제 무력 통일도 아니고 정권 간의 협상도 아니고 제대로 된 평화적인 통일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로써 오늘 끝까지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고 같이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같이 나가실 여러분들 함께 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